융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아니무스 사고가 어색한 사고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컨더리, 부수적인 사고인데 그 아니무스 사고가 어색한 사고라면 참된 사고, true thinking 또는 진정한 사고, authentic thinking 그 진정한 사고와 차이가 뭔가를 정리해 봤어요. 융심리학에서 참된 또는 진정한 사고의 개념은 종종 아니무스 사고라는 개념과 대조된다. 이 구분은 특히 여성 내면의 심리적 역할을 이해하는 맥락에서 관련이 있다. 칼 융에 따르면 아니무스는 여성의 정신으로 존재하는 남성적인 측면을 나타내죠. 이는 여성의 태도나 행동이나 사고 패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무의식적인 남성적 특성이죠. 그리고 성향이고 사고방식을 의인화시킨 것이 이제 아니무스인데, 아니무스는 때때로 과장되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해서 융이 아니무스 띵킹, 사고라고 불렀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아니무스 사고는 경직돼 있어요. 유연성이 없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하면 고야.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에 반대되는 얘기라든가 다른 얘기를 하면 화를 내고 못 견뎌하는 것이죠. 일방적이에요. 그리고 종종 지나칠 정도로 논리적이에요. 적당히 논리적이라고 내가 늘 논리적이어야 된다고 늘 얘기했죠. 너무 많이 나가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논리적인 것에 함정에 빠져가지고 논리 하다 보면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본인이 그 논리의 재미에 빠져가지고서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나치게 논리적인 사람들이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논리적인 것 같지만 전혀 논리적이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버리죠. 또 구체적인 사고도 해야 되는데 추상적인 사고에 매여서 합리화시킨다든가 하는 경향이 특징적인 거예요. 아니무스 사고에. 이는 상황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성적이에요. 또 정서를 배제하는 것이죠. 비인격적이거나 분리된 접근 방식을 채택해요. 늘 쪼개는 것이죠. 통합적이라기보다는 감정이나 직관적인 통찰력을 무시하고 순수한 논리나 지성적인 사고를 선호합니다. 또한 타인의 관점에 대한 공감이나 배려를 희생하면서까지 논쟁, 비판 또는 항상 내가 옳아야 한다는 욕구를 추구하는 성향이 아니무스 사고에 해당이 된다. 이제 이런 것과 대조해서 융의 관점에서 볼 때 진실한 혹은 진정한 사고는 뭐냐? 사고 과정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히고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통합적이라야 된다. 이성과 직관, 논리와 감정, 객관적인 분석과 주관적인 인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것이 진실한 사고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인간 경험의 복잡성을 포용하고 다양한 관점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상황을 보다 미묘하고 단순화시키지 말하는 거에 지나치게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진정한 사고는 경직되고 1차원적인 사고방식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인간 경험의 풍부함과 깊이를 포용한다. 여기에는 합리적인 요소와 비합리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질적인 요소를 종합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 영혼 등 자신의 존재 전체에 공명하는 통찰에 도달하는 능력이 포함된다.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아니무스적 사고는 과도한 합리성을 추구한다거나 분리, 분해, 해체와 같은 남성적 사고의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그 반면에 진정한 사고는 정신의 남성적 측면과 여성적 측면을 통합하고 균형을 유지해서 보다 진정성 있고 전체론적이며 구체화된 방식으로 세상과 자신과 소통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다시 말하면 전체성의 관점에서 사고하는 거예요. 전체성의, 그러니까 셀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아의 관점보다는 셀프의 관점에서 봐라. 요약을 잘해줬습니다, AI가. 질문을 잘해서 물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성의 아니무스 사고는 남성의 그림자 사고와 유사할까요? 왜 내가 이런 질문을 던졌냐면, 이런 어떤 강박적이고 일방적인 사고가 여성한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성에게서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여성의 아니무스 사고와 남성의 그런 어떤 삐뚤어지거나 강박적이거나 일방적인 사고가 유사하게 보이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 이렇게 물었던 거죠.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책에서 잘 자세히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볼까요? 융의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의 아니무스 사고와 남성의 그림자 사고 사이에는 그림자 사고라는 말은 없어요. 사실은 내가 만드는 말이죠. 어쩌면은 남성의 사고가 그림자의 영향을 받은 것이겠죠. 풀어 쓴다면. 몇 가지 유사점이 있지만 정확히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칼 융이 설명한 아니무스는 원형적 컴플렉스예요. 그리고 남성의 그림자는 개인적 컴플렉스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남성 개개인의 그림자는 개인적인 성향을 드러낸다면 여성의 아니무스는 집단적이고 보편적이고 원형적인 성향을 드러내기 때문에 훨씬 여성의 아니무스가 구체적이고 스테레오 타입이에요. 아주 전형적인 타입으로 나타나요. 근데 남성의 그림자로 인한 아니무스는 어떤 사고 유형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컴플렉스에 따라서 그 이제 사고의 유형이 이제 부정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융심리학에서 그림자는 사회적 또는 개인적인 요인, 즉 컴플렉스로 인해서 거부되거나 억압되거나 개발되지 않은 자신의 무의식적인 측면 모두를 의미하죠. 이제 열등의식이라든가. 그림자에는 우리가 부인하거나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우리 자신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남성의 경우 그림자는 공격성으로 나타나고 이기적인 거, 게으름, 정서적인 취약성 등 남성성에 대한 문화적 규범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거나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다양한 특성을 포함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림자 사고는 억압된 자아의 측면, 혹은 이제 자아가 소화시키지 못한 그런 측면을 반영해요. 무의식적으로 표현하거나 투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슷한 것 같지만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아니무스는 정형화된 패턴으로서 특히 여성의 무의식적인 남성적 자질에 관한 것이고 이 일반적인 그림자는 남녀 모두의 개인적인 컴플렉스에서 기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의 아니무스는 집단적이고 원형적이고 보편적인 패턴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일상적인 그림자는 개인적인 컴플렉스에 기인하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그 차이가 있고 아니무스적 사고는 과장된 남성적 심리적 표현에 좀 더 좁게 초점을 맞춰요. 이제 범위는 넓지만 굉장히 그 패턴이 정해졌어요. 한정되어 있어요. 반면에 그림자적인 사고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굉장히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말고도 여성의 아니무스 띵킹 말고도. 그래서 아니무스는 원형 또는 상징적인 표현인 반면에 그림자는 다양한 개인적인 무의식적인 경향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여성의 아니무스 사고와 남성의 그림자 사고는 때때로 유사한 외적인 표현, 공격성이나 차가움을 표현할 수 있지만 이제 개념에 따라서 하나는 원형적이고 하나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구별될 수 있다. 재밌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정리해보지 못한 것들을 이제 배워가면서 이제 구체화시키면서 확인해보는 작업들입니다. 그렇다면 남성의 개인적인 그림자가 아니라 집단적인 남성 그림자가 있지 않냐. 그렇게 이제 물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성의 아니무스 사고는 지식층, 특히 지식층이고 사고형 남성들의 집단적 그림자와 굉장히 유사할 것 같아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 집단적인 그림자인데 특별히 지식층, 어떤 사고를 사용해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그림자 어떤 현상과 굉장히 유사할 수 있겠다. 여성의 아니무스 사고가. 이제 이걸 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몇 가지 유사점이 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아니무스는 여성의 정신에서 무의식적인 남성적 측면을 나타내는 이런 과장된 합리성, 아까 말했듯이 공격성, 일반적인 지적 접근 방식, 이것이 아니무스 사고죠. 마찬가지로 이제 집단적인 남성의 그림자, 즉 지적인 추구와 합리적 사고를 강하게 동일시하고 우선시하는 남성들이죠. 그들의 그림자는 어떻게 나타날까? 이제 이런 경우에 그들의 그림자 측면은 순수한 지성과 이성에 반대되는 무의식, 억압 또는 저개발된 측면을 포함한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감성이나 직관이나 구체화되거나 감각적인 경험, 창의성 또는 세상을 알고 경험하는 이제 보다 총체적이고 비선형적인 방식과 같은 자질이 포함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발현되는 것이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두 경우 모두 특정 심리적 특성, 아니무스적 사고를 가진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적 합리성, 지적인 남성의 경우는 순수한 지성을 모두 다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예요. 지성과 합리성을 법적인 지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정신의 다른 중요한 측면을 무시해버린다는 것이죠. 감정이라든가 직관이라든가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은 무시해버린다는 것이죠. 억압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여성의 아니무스적 사고와 지적인 남성의 그림자는 자신의 부정되고 통합되지 않는 부분을 나타내며 이를 검토하지 않고 통합하지 않으면 불균형이라든가 편견이라든가 제한적이거나 왜곡된 세계관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당히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성인들의 그 어떤 집단적인 그림자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봤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제 여성의 아니무스적인 성향과 남성의 그림자적인 집단 무의식적인 성향이 어떻게 유사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는가, 이런 걸 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비혼은 진정한 사고를 어떻게 해요? 사고에 대해서 비혼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혼의 두 형태의 사고를 보면 이제 그 비혼 학파에는 이제 그로스타인의 얘기가 두 가지 형태의 사고가 있는데, 하나는 생각하지 않는 사고가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고가 진짜 사고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리고 또 하나의 사고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발달시켜야 되는 사고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고의 어떤 깊이 있는 사고로 전진하기 위한 그런 단계의 사고가 있고, 알고 있는 사고죠. 전혀 모르고 있는 무의식 속에 잠재된 사고가 어느 순간 튀어나오는 그런 사고. 용도 그런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사고 형태를 세 가지로 구별했잖아요. 첫 번째 사고는 뭐죠? 글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사고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고예요. 그러니까 글자 이면에 있는 상징성이라든가 의미를 파악하는 사고가 두 번째 사고고, 두 번째 단계 사고고, 세 번째 단계 사고는 생각해보지 않는 사고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이제 유사한 구별인데, 비혼에게 있어서 진정한 사고는 뭐냐? 알파 기능과 연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비혼에 따르면 참된 사고 또는 진정한 사고란 소화되지 않는 날 것의 감각적 인상과 정서적 경험을 의미 있고 유용한 생각이나 아이디어로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각적인 사고를 정서적인 사고로 바꾸는 것이죠. 감각적인 사고인 베타 요소를 정서가 깃든 감정이 깃든 사고로 바꾸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그 알파 요소인데, 그 기능이 뭐냐면 알파 기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파 기능이 있는 사고가 진짜 사고라는 거예요. 변형의 주체인 거예요, 알파 기능은. 그래서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생명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에서 생명을 부여하기, 그런 뜻이에요. 이게 꿈꾸기거든요. 비혼의 용어로 말하면 꿈을 꾸는 작업인 거예요. 감각에서 정서로 바꾸는 기능,
이게 진짜 사고라는 것이죠. 아까 말한 대로 내가 그랬잖아. 사고에서 정서로 가기가 비오는 언어로 말하면 베타 요소에서 알파 요소로 가는 건데 그 기능을 하는 게 알파 기능이다. 그래서 이 알파 기능은 뭐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 엄마와 아이 관계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엄마가 갖고 있는 환상, 레브리. 엄마는 아이를 머리로 이해하지 못해요. 아이가 말도 못해요. 그리고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거죠. 이성적으로, 사고적으로. 그럼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아이가 보내는 날 것의 베타 요소를 의미 있는 알파 요소로 바꿔주는 기능이 엄마한테 있어야 돼요. 아이가 똥 싸고 소리 지르고 울고 하는 것을 의미를 파악해내는 거예요. 똥 싸고 냄새 나고 우는 것만 생각하는 것은 베타 요소에 머무른 건데 그 속에 의미를 찾아내서 정서적인 자료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엄마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알파 기능이 있는 엄마예요. 근데 그 알파 기능이 없는 엄마는 우울증에 빠져버리죠. 그리고 아이를 버리거나 못 키우는 거죠. 바로 이 알파 기능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엄마의 생명을 살리는데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비혼이 설명하는 좋은 사고의 패턴인 거고 방법인 것이죠. 오랜만에 비혼을 다시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재미난 질문을 던졌어요. 이제 프로이드의 그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융의 아니무스 사고에 빠진 여성은 히스테리 성향이 있는 여성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인가? 왜냐하면 히스테리성 성향이 있는 여성의 그 사고 패턴이라든가 행동 패턴을 보면 아니무스 사고적인 그 여성의 패턴과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질문을 던졌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프로이트 관점에서 히스테리는 주로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장애로 여겨졌으며 뚜렷한 기질적 원인이 없는 신체적 증상과 정서적 불안정, 주의 집중 행동, 극적이거나 과장된 감정 표현 경향을 특징으로 했다. 이런 맥락에서 일부 동시대 사람들은 자기주장, 합리성, 공격적인 사고 패턴과 같은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심리적 특성의 발현을 여성의 잠재적 히스테리 성향으로 간주했다는 것이죠. 정신분석에서. 주로 히스테리가 이제 여성에게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정신의 아니무스 사고 또는 남성화는 여성이 자신의 성 또는 성 역할과 관련된 무의식적 심리적 갈등을 다루는 일종의 방어 메커니즘, 디펜스 메커니즘 또는 대처 전략을 나타낸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은 오늘날 현대 정신분석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프로이트 당시에 있었던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여성을 편견으로 바라봤던 데서 나오는 일방적인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아니무스하고 또 남성의 어떤 집단적, 지식층의 어떤 집단적 그림자, 그리고 비혼의 어떤 사고 패턴, 그리고 이제 정신분석과 히스테리의 어떤 그 아니무스 사고에 비교를 해봐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유사점은 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